네, 투자텔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텔레그램에서 자료 찾아왔고요.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를 때는 너무나도 좋았지만 시장이 또 이렇게 급락하니 한숨과 걱정이 절로 나옵니다. 시장 급락 원인의 이유와 포인트들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미국 업체의 증설로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국내 증시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코멘트를 통해서 또 체크해 볼 거고요. 어제 발표가 된 1월 잠정 수출 데이터 숫자, 투자텔미에서만 확인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내용들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텔미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시장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오후장 들어 낙폭이 더 깊어지더니 오후장 들어서 시황에 대한 코멘트들을 애널리스트들이 본인의 텔레방임만에 남겼습니다. 그중에서 키움증권의 한지영 애널리스트의 코멘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의 이유를 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느냐, 그렇다고 시장이 반등하느냐, 뭐 이런 말들도 많지만 일단 제대로 알고 대응하자라는 차원에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 한지영 애널리스트는 시장 급락 원인을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역시나 미국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는 케빈 워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가 매파적인 인물인지 아니면 금리 인하를 지지할지 여부를 놓고 시장의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불안감이 커졌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고요. 원자재 시장의 패닉도 급락 원인이었습니다. 금, 은 등 귀금속 가격이 폭락을 하고 천연가스도 15%대로 급락을 하면서 투기 자금이 이탈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폭등에 따른 후유증 그리고 속도 부담에 대한 누적도 하락의 원인이었습니다. 지난달 국내 증시가 무려 24%나 오르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만큼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게 터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는 오늘 시장이 솔직히 패닉셀링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동안 국내 증시 강세장의 동력인 이익 모멘텀과 낮은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재료는 변하지 않은 만큼 오늘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다고 해서 패닉셀링에 동참하는 전략은 그리 실익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조언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텔레방으로 이동해서 추가적인 시황 코멘트도 보겠습니다. 역시나 김대준 애널리스트도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를 리스크로 꼽고 있었습니다. 케빈 워시 지명자의 성향이 과거 통화주의, 그러니까 돈풀기를 싫어하는 성향이라 시장의 유동성이 마를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이 된 거고 이 때문에 그동안 돈의 힘으로 올랐었던 금, 코인 그리고 AI 관련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 아래에서는 사야 한다라는 논리였는데요. 코스피 5,000포인트는 PER 9배 수준으로 명확한 저평가 영역인 만큼 실적은 좋은데 공포 때문에 빠지는 것이니 반도체처럼 낙폭이 과도한 업종이나 은행, 지주사 같은 배당주를 5,000선 아래에서 분할 매수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다행히도 낙폭을 조금씩은 줄여나가고 있는데 마감까지 그 낙폭을 얼마나 줄여내느냐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 흐름을 확인하는 게 일단은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이어가 볼게요. 네, 시장 급락 속에서도 블룸 에너지 관련주들은 국내 증시 안에서 장 초반부터 강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코멘트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 블룸 에너지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생산 능력, 즉 캐파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블룸 에너지는 현재 1기가와트 수준인 생산 능력을 2026년 올해 말까지 2기가와트로 2배 늘릴 계획인데요. 예전에 비나텍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면서 투자텔미에서 언급을 드렸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캐파도 부족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부품 공급망 사이에서는 블룸에너지의 증설 규모가 향후 10에서 최대 30기가와트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즉슨 쏟아지는 전력 공급 계약을 맞추려면 대규모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거고, 그 낙수효과 기대감으로 오늘 비나텍과 아모센스의 주가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텔레방에서 블룸에너지 관련된 수혜주 한 종목을 더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밑에 보시면 코세스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이미 수주로 증명한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공시를 보시면 코세스는 이미 지난 12월 블룸에너지와 약 189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급 부품인데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AI 서버용 전극셀 자동화 장비를 현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블룸에너지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라인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블룸에너지의 증설이 현실화될수록 이 자동화 장비를 납품하는 코세스의 수혜 강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이 됐었던 블룸에너지 관련주들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하락 속에서도 상당히 버텨내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오늘 오전장에서는 이보다 상승폭이 더욱 컸었습니다. 오후장 지수가 흘러내리면서 같이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는 움직임이 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비나텍 오늘 장중에 신고가 다시 썼고요. 아모센스도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코세스는 오늘 솔직히 마이너스 7%까지 밀렸다가 장중에 4%까지 오르는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0.74%, 1%에 가까운 오름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 전해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수출 데이터는 한 달에 3번 매월 1일, 11일, 21일에 잠정 데이터가 발표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1월에 잠정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정리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쪽의 수출 지표부터 보면 디램과 낸드 숫자 여전히 좋았습니다. 디램과 수출의 판가 증가율이 전년 대비 둔화될 때까지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요. 크게는 6월이 정점, 중간에 3월, 4월에는 슬로우해지다가 5월, 6월에는 다시 강세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소부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ISC와 리노공업 수출에서 판가가 강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는 업황의 상승을 의미하고요. PCB 수출 판가 개선은 비철 가격 상승을 잘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프로브카드 관련주로는 대표적으로 TSE와 샘CNS가 있는데 역시나 수출 괜찮고요. SNS텍도 수출 견조하다고 합니다. 전력기기도 지금 수출 데이터는 좋은데 미국향 수출이 강하게 올라오는 중이고요. 오랜만에 미백 화장품 수출 돌아서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DB하이텍 관련해서는 비메모리 수출 좋아지고 있고 대한광통신도 데이터 센터형 수출이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굴삭기가 유럽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특징적이었고요. 올해 턴하는지 여러분도 같이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수출입 데이터에서 언급이 됐었던 종목들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혼조 양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샘CNS가 7%대로 유독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최근에 미국향 전력 쪽은 상당히 숫자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에서 이미 증명이 됐었죠. 수주 잔고도 잘 찍히고 있는데 오늘 주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효성중공업이 장 초반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현재 12%대 주가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텔미 이슈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MBN골드 이태우 매니저와 특별하게 화상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매니저님은 시장에서 어떤 재료를 가장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당히 좀 강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려보자면은 미 선물도 1% 이상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아시아 주요 증시도 2% 이상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이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글로벌 원자재 급락에서 촉발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구리 같은 이 원자재 급락으로 인해서 담보 부족으로 인한 레버리지 포지션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가장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한 주식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나와주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해서 결국에 시장은 경기 사이클이나 어떤 기업 펀더멘털 하락이 아닌 일시적인 변동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킹 성격의 어떤 자산 저평가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현재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내걸었던 공약 중에 하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그러면서 고질적인 저PBR 해소였다라는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좀 분석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월과 3월에 이제 3차 상법 개정 통과가 좀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이후에도 시장에서 상속세나 증여세법 개정안 일명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다음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오전 시장부터 삼표 시멘트라든지 동아일텍 같은 이런 자산주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나 앞으로의 어떤 관심도에 있어서는 지주사라든지 저PBR 관련 종목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 모멘텀과 관련해서 저PBR 관련주로 우리는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 지주사단에서 HD현대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HD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주사 중에서는 가장 최상위권에 주주환원 정책을 좀 가져가고 있는 기업인데 별도 기준으로 배당 상향이 70%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사주 비중 또한 10%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자사주 소각이나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주가에 대한 레벨업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자산 재평가뿐만 아니라 결국에 이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선이나 전력기기 같은 다회사의 어떤 구조적 업황 호황이 앞으로 HD 현대의 실적에 대한 단기적인 긍정의 어떤 사이클 투입 구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수주장부 기반으로 실적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 한해 이익 성장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연도에 HD 현대로보틱스 상장 추진이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최대 주주로도 알려져 있는 게 HD 현대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실적이나 재무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국면에서 현재의 정책적인 스탠스에 가장 잘 들어맞는 지주사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HD 현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2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8만 7천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HD 현대를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몇 시에 어디로 가면 이태호 매니저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4시 40분에 공개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4시 40분에 시장이 왜 하락하는지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접근해야지 시장을 이길 수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